몇 번? 30. 124번. 24번. 이거. 요런 방식의 문제도 되게 잘 나온다. 요 방식의 문제도 되게 잘 나오는데 이 방식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는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반 연산이 아니라서 그래. 연산이면 쉬워. 연산이면 어렵지 않은데 그 문제의 상황을 판단해내고 파악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 봐봐. fx는 이렇게 생긴 식이고 gx라는 건 이렇게 생긴 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hx라고 하는 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해야 돼? 연속이어야 돼. 맞지? 그럼 봐봐. 얘가 여기 올라가겠지, 그치? 얘는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hx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hx 식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방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다 보니까 분모에 얘가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그림이 마이너스 2와 2인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있어? 끊어져 버렸지, 그치? 맞아? 즉 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근에서 지금 분모가 0인 경우가 안 되는 거니까 끊어져 버린다. 맞아? 그렇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녀석 자체가 없어야 돼.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야겠지, 그치? 그 말을 얘가 근을 가지면 안 된다. 근이 없어. 얘가 근이 없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근이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가 근이었으니까 끊어졌단 말이야. 맞지? 만약에 근이 없으면 그냥 다 연결될 거야. 맞아? 즉 이 문제는 이걸 해석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야. 아,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은 0의 해가 없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 해가 없어야 지금 연속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즉 해가 없는 경우는 파멸시티는 0보다 작은 상태는 됩니다. 맞지? 그럼 파멸시티는 k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0보다 작다. k값을 정의했어. 마이너스 루트 12보다 크고 12보다 작지, 그지? 12면은 3.xx지, 그지? 그러면 정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4. 몇 개? 이해돼? 무슨 소리지? 분수로 나왔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렇게 이걸 찾아내는, 요걸 찾아내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는 연산만 주구장창, 연산만은 말 그대로 내가 연산을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행위인 거고 그 행위 플러스 왜 그렇게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짜 힘들더라도 저학년 때부터 조금 해왔으면 여기 볼 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텐데 거의 이게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저학년 때 못해 이거를. 이걸 못 버텨. 이걸 못 버텨. 지금까지 저학년 애들 가르쳐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풀이해주면 듣고 이해는 해. 근데 그거를 하라고 했을 때 잘 못해.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돼. 그래도 그래. 알았어? 지금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또 다음 28번 27번
자, 27번. 27번. 보자. 27번. 자, 함수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얘고 fx가 x가 0보다 클 때는 x 마이너스 얘래. 근데 gx가 어쩌라고? x는 0에서 뭐하도록? 연속이다. gx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근데 gx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fx라고 하는 거 하고 fx 플러스 k라고 하는 요 두 녀석을 곱해진 상태인 거야. 맞아? 자, 요건 둘째 치더라도, 요거는 둘째 치더라도, 여기 x는 0에서 연속하는 거. 형태가 뭐였냐면 이렇게 잡아버렸어.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어디에서? 0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요게 x에 걸렸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이 서로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즉 다시 해서. 지금 형태는 fx 곱하기 fx 플러스 k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에 대한 흐름이야. 그렇지?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쫓아서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봐. 몇 번 하다 보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거의 90%는 맞아. 알았어? 자, 이렇게 되면 자, fx는 이쪽에서 오는 거 0인데 이쪽에서 오는 거야. 1이지, 그치? 여기 1로 오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1 오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2. 맞지? 값 자체가. 얘는 그럼 1 플러스 k가 되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겠지? 얘도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 세 개가 전부 어떨 때? 즉 다시 얘기해서 1에 1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서로 같을 때. 맞아? 풀면 1 플러스 k는 4 플러스 마이너스 2k니까 넘어가면 3k는 k는 리미트 굳이 쓰지 않고. 알았어? 원리 자체가 이런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야. 얘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야. 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봐봐. 이거는 지금 끊어져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야. 맞지? 맞지? fx는 끊어져 있는 부분 두 부분이야. 그러니까 두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그럼 gx라고 하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함수 fx랑 gx를 모은 거, 곱한 거가 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해야 돼? 연속이야. 곱한 상태가 실수 전체에 비해서 연속이려면 당연히 끊어진 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지, 그치?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또 3일 때. 자, fx, gx, fx, gx, fx, gx, fx,
fx, gx, fx, gx, fx, gx. 자, 따라가자. 우선 fx. 이쪽에서 볼 때는 뭐야? 마이너스 1. 이쪽에서 볼 때는 2지, 그지? 맞지? 응, 2지. 여기는 4야. 해당되는 값은 2인 거고. 됐어? 그럴 때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지, 그지? 이거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근데 얘도 지금 gx가 연속 함수라서 똑같이 1 마이너스 a 플러스. 얘도 1 마이너스 a 플러스. 즉, 나는 뭐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2배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4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서로 같은 거를 잡는다. 뭐야?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뭐여야 돼? 0. 하나 더 봤지? 마찬가지. 여기 올 거는 4지. 3에서 4지, 그지? 여기 올 거는 2야. 여기 올 것도 2야. 여기 들어갈 거는 3을 집어넣는 거니까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지? 근데 연속함수니까 전부 다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고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고. 맞아? 자, 그러면 4의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2배의 9 플러스 3a 플러스 b랑 서로 같으면 되겠네. 근데 이것과 이 녀석이 서로 같은 상태니까 같아지려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야. 그니? 두 개를 연립하면 답 나오는 거야. 두 개를 연립하면 답 나와. a-b는 1이지. 밑에는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야. 위에서 아래 거를 뭐 했습니다. 4a는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a가 마이너스 2지, 그지? a가 마이너스 1은 a가 마이너스 2지거든요. 마이너스 2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4. 맞아? 그러면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치? g5는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10. 이해되니? 문제는 여기야. 아,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대부분. 이렇게 끝나는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얘하고 이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gx에다가 x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 1일 때지, 그치? 즉, 마이너스 1. g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맞아? 그때 뭐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야. 얘는 g3을 집어넣었을 때지, 그치? 그 3을 집어넣었을 때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가 지금 2차 함수야.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야.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거든. 그런데 이 두 말에 의하면 마이너스 1과 3을 뭘로 가지면? 0으로 가지면, 근으로 가지면 연속이 된다는 소리거든. 이해되니? 자, 이렇게 생각해봐. 곱셈 상황에서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는 상태야. 이렇게 지나는 상태야. 그러면 이쪽으로 다가와도 0, 곱해지니까 0이지, 그치? 이쪽으로 다가와도 곱해지는 거야. 그럼 어쨌든 좌변화, 그러니까 우극한 좌우판이 전부 다 0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4인데 0이 되고 한쪽은 여기는 2인데 0이 됐으니까 곱셈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렸을 때 분명히 얘가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말에 의해서 바로 뽑아내도 돼. g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뽑아내는 거야. 즉 g5는
6 곱하기 2지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흐름의 원리를 알고 자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은 알았어. 뭐야? 근데 그때에서 나오는 이 녀석의 원리 자체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곱셈일 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빠르게 GX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리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돼. 원리가 생각이 안 나면. 근데 원리가 생각이 난다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다. 됐어? 되겠어? 무턱대고 푸는 문제는 아니야. 그치? 다음. 자, 봐봐. 자, 130번을 보면 우선 문제를 한 번만 딱 읽을 생각하지 말고 문제 형태를 가만히 쳐다봐야 돼, 우선은. 잘 보면 요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런 얘기 나왔지, 그치?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이라는 내용이면 이건 어느 내용이 가까워? 어떤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이 말이잖아. 이름은 두 가지라고 했어. 첫 번째, 사이값 정리. 내지는 평균값 정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야. fx는 어떤 함수인지 알 수가 없어. 왜? x가 나오고 루트 x가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x1이 x2보다 작은 상태에서 fx1이 fx2보다 작대. 이 말의 의미는 뭐야? 값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자, 값은 증가하고 있을 거야. 맞지? 값은 증가하고 있는데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하는 것이 1과 4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일까? 축이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데 함수는 계속 증가를 할 거거든? 그런데 2하고 2 사이에서 뭐 있어야 된다고? 하나의 근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이야기면 사이값 정리에 가깝겠지, 그치?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아니 1을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무슨 수가 나와야 되고 음수가 나와야 되고 4를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 플러스 k니까 k 플러스 5지, 그치? 얘는 0도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여기 4 집어넣으면 4, 3, 12 플러스 4 플러스 k지, 그지? k 플러스 16이지, 그지? 얘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맞아? 그렇다면 k는 마이너스 16보다 크다지, 그지?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맞아? 즉 k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6까지지, 그지? 세면 돼. 6, 7, 8, 9, 10, 11, 12, 13, 14, 15 몇 개? 요 문장은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요런 문장은 외워야 돼.
그냥 그렇구나 해가지고 문제 이렇게 풀리면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항상 새로운 문장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어떤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표현법이 나온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녀석을 이 문제에 맞춰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방식이 될 건데 그럴 때는 사이값 정리가 되겠구나. 이게 되겠구나. 뭐야? 그러니 이런 방식이 될 거고 1일 때는 음수고 4일 때는 양수가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찾아가야 돼. 돼? 다음이요. 여기 끝났어? 미적분 가자고? 미분 가자. 몇 번? 그 전에 35번. 35번. 자, 문장의 흐름 잘 쫓아와봐. 자, 여기 봐봐. 자, 최고 차이 계수인 3차 함수 fx. 그러면 fx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x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대충 이런 방식으로 형태가 잡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힐런지 이렇게 근으로 잡힐런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3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주는 거야. 두 번째. 자, GS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이 녀석 X는 여기서 뭐야? 미분 가능.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미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연속도 포함.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연속. 두 번째, 미분 가능성.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우선 연속 관련 이야기. 지금 보면 0에서 지금 뭐예요? 완전 끊어져 있지, 그치? 0에서 끊어지는 걸로 봤을 때 봐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0으로 가는 gx라는 것이 g0과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쓰면 이 녀석이 바로 연속성 계산입니다. 0에서. 뭐야? 자, 이거 그대로 써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x분의 fx는 뭐야? 3. 이렇게 나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자.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 뭐 됐어? 0 됐지, 그지?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게 f 0은 0이요. 맞니? F0이 0이라면 0을 집어넣은 것이 0이 되니까 C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없어야 돼. 됐지? 그리고 자, 이 녀석에서 X를 묶겠지, 그지? 요거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거에서 X분해 했는데 여기 이제 0이 된다는 사실 알았고 여기서 x로 묶게 되면 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지워지는 고 그것이 3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다 뭘 집어넣었더니 0을 집어넣었더니 3이 되는. 즉 b가 뭐라? 3이야. 됐어? 됐어? 그리고 뭐 써있어? F1은 6이라고.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3. 얘가 뭐라고? 6. 즉 A는 얼마? 2. 얘는 뭐라고? 2. 이렇게 되면 이제 fx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럴 때 gx, g'x가 0인 경우를 얘기했지, 그치? g'x가 0이니까 0으로 다가오는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프라임은 무조건 다가오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즉,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gx는 뭐로 바뀌어? x가 위아래 사라지겠지, 그치? 그럼 x 제곱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 녀석을 미분한 g 프라임 2x 플러스 2가 돼. g 프라임 제곱 2. 이렇게. 됐습니까? 돼요? 자, 다음 30번. 자, 이 녀석도 개념은 비슷해. 개념은 비슷한데 아마도 여기가 안 됐지. 여기가 안 됐지. 이거는 형태를 잘 보면 돼. 보고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바꾸는 연습을 해. 뭐냐? 자, 우선은 이렇게 생긴 형태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그치? x에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으니까 0 됐지, 그치?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뭐 될 거야? 0 될 거야. f 2가 2. 이해돼? 2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니까 f는 0이라고. 맞지?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해보면 봐라. 리미트 x가 2로 가는 분모가 뭐야?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지, 그지? 그럼 이제 fx 마이너스 2지, 그지? 근데 2인데 2랑 같은 건 뭐야? f2지, 그지? 얘가 지금 4분의 1이라고 나오는데 잘 봐봐. 요거 리미트 x가 2로 가면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2. 이게 뭐라고 했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똑같이, 그지? 이게 바로 f 플라임이라고 했어. 거기에 집어넣으면 얼마 돼? 4분의 1 되지, 그지? 그게 얼마라고? 즉 f 프라임 2는 뭐가 돼? 2가 돼. 1. 1인가? 1. 됐어? 자,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된대. 자, 여기선 더 이상 건들 수 있는 게 없는데 갑자기 얘가 튀어나왔어.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얘가. 괄호 안에 n분의 1, x분의 1 이런 거 들어있으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럴 때는 무조건 뭘 해줘야 되냐면 치환을 해줘야 돼. n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줘야 돼. 근데 봐라. 리미트 n이 어디로 갔어? 무한대로 갔지, 그치? 이거 계속 커지면 t는 어디로 가겠냐? 0으로 가겠지, 그치?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고, 여기 n 대신에 이제 t로 바꿔야 돼. 치환했으니까 뭐가 되고? t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에 2 플러스 t가 되고 마이너스 g에 2 마이너스 t가 되고. 돼? 그러면 리미트 t가 뭐한테 가요? 아, 0으로 가요. t분의 g 2 플러스 t 마이너스 g에 2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는 앞에서 이제 해봤을 거야. 요거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g 2 있어야 되지? 맞아? 그래야 t 2 플러스 t 2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맞춰줘가지고 g 프라임 2가 나오거든? 근데 내 맘대로 이거 쓸 수 없으니까 플러스 g 2를 하나 맞춰줘야 되지, 그치? 그러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뀌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냐? 0으로 가는 앞에 거는 t분의 g에 2 플러스 t 마이너스 g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0으로 가는 t분의 g의 2-t 마이너스 g가 돼. 맞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로 맞춰줘야 되지, 그지? 그 마이너스를 여기서 끌고 오자. 이렇게 끌고 오자. 그러면 형태가 맞아졌지, 지금. 맞아? 그러니까 얘가 G 프라임 2가 될 거고 얘도 G 프라임 2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 하는 값은 뭐가 돼? 2G 프라임 2가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G 프라임 2에서 이제 값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G 프라임 2만 잡으면 되지, 그지? 자, G 프라임 2를 잡게 G 프라임 X를 잡아야 되는데 GX가 이렇게 생겼어. GX는 뭐야? x 세제곱 플러스 2x에 fx지, 그지? 미분하면 g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맞아? 여기다가 g 프라임 2 하면 2 집어넣으면 2, 4, 3, 12, 14 f2 플러스 8, 4 12 F 프라임 2니까 얘가 뭐고? 2고 얘는 뭐야? 1이지, 그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것은 28에다가 30, 40 그럼 답은 80.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저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요거 두 가지는 외우고 있으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F'A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나 리미트 x가 a로 가는 x-a분의 fx-fa다.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아, 요렇게 생긴 녀석이 얘야. 요렇게 생긴 녀석도 얘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할 때는. 근데 이걸 거꾸로 F 프라임에는 이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풀이가 안 돼. 알았어? 덤으로 얘기하면 뭔가 엄청난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형태 또 이렇게 생긴 형태 이 형태를 쳐다보는 게 이 문장의 포인트가 된다. 알았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 식을 형태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형태를 끌고 와야 돼요. 이게 어렵다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계산 위주로 했던 사람들은 이게 어렵다고. 왜? 우리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fx가 뭔가 나와 있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막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학은 그런 것들이 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근본이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형태식. 형식 자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유추하는 거야. 됐어? 됐어?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돼. 또 42번 1번 자, 이것도 형태 변화인데
자, 이것도 형태 변환이야. 이것도 형태 변환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자, 봐봐. 자, 다음 그림과 같이 3차원소 fx가 이렇게 있는데, 1,3. 여기서의 접선이 4,0을 지나네. 그럴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랬어. 맞지? 자,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가지, 그지? 그런데 거기에서 x-1분의 x 세제곱 f1 마이너스 fx 세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그러면 여기 fx 세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만히 보면 뒤에 f1이 들러붙는다면 마이너스를 묶을 거야. 그럼 밑에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면 나오면 되겠지, 그치?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x 세제곱이 나왔을 때 x 세제곱에 관련된 어떤 식인데 여기서 x-1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었을 때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게 나오거든? 뭐야? 그래서 뒤에다가 f1을 넣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로. 근데 이걸 이렇게만 넣으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f1을 하나 더 놔야겠지, 그치? 그리고서 잘라내면 리미트 x가 1로 가네. 여기부터 먼저 앞에 마이너스 붙지, 그치? 붙고 x-1에 f x 세제곱 마이너스 f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얘하고 얘가 들러붙으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 x-1분의 얘하고 얘가 지금 공통인수야. 맞아? f1이 나올 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 맞아? 그럼 봐라. 여기 x가 1로 가고 x가 1로 가고 여기 x 세제곱 나왔지, 그치? x가 1로 가는데 여기가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요 녀석 요 부분이 뭐여야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필요한 건 뭐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근데 내 맘대로 쓸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위에다도 마찬가지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놓아야 돼. 그러면 이쪽 식이 바뀌는 게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가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이 나오게 되고 그 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가 1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x-1이지, 그지? 근데 집어넣으면 0 되고 여기도 집어넣으면 0 되니까 0인자 있다는 소리잖아. 맞아? 이걸 쪼개놔야 되지, 그지? f1에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돼? 그러면 지워지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알아보면 돼. 얘가 뭐야? 형태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데 이 형태와 이 형태가 같이, 그지? 그럼 얘는 f' 1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f'1 곱하기 3 플러스 여기는 f1이지 곱하기 얼마? 됐어? 자, 그러면 f1은 뭘까? x가 1일 때의 y 값이지, 그지? f1은 뭐니? 3이지, 그지? 이건 3. f'1은 뭘까? 1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지, 그지? 이 녀석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왔는데 분명히 뭐가 나왔냐면 여기가 4라고 나왔어. 1,3이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보이지, 그지? 얼만큼? 3만큼. 여기 얼만큼? 3만큼. 기울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3만큼 증가할 때 y축으로 3만큼 증가. 맞아? 기울기 얼마?
즉 다시 얘기해서 앞에 거는 3, 뒤에 거는 답은 이렇게 돼. 돼? 이해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태 맞추는 거야. 조금 어려운 형태이긴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형태 맞추는 연습을 해야겠지. 아무래도. 다음에 42번. 자, 142번에서는 봐봐. 자, 142번에서는 봐봐. fx가 3차 함수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함수 a, 이렇게 되는 함수지, 그지? 어딘가 또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함수가 그때 무엇과? 접선이 서로 뭐가 돼? 서로 평행하다. 접선과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와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맞아? 그러면 말의 뜻은 이거지. F'A, 즉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F'A 플러스 2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면 돼. 왜?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f'x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얘는 3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지, 그치? 뒤에 거는 3의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6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9 두 개서 어떻게 하고? 네? 여기서 a 값 구하는 거니까 양쪽에 지워주고 뒤에 거 풀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지, 그지? 그러니까 12a 3a 제곱 3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2 플러스 6a 플러스 12지, 그지? 얘랑 얘가 서로 같다. 3a 제곱 3a 제곱 서로 지워주고 6a 6a 서로 지워주고 그러면 12a가 24지, 그지? 12a 플러스 24는 0이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 Q에서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지, 그지? 그럼 Q점은 어떻게 돼? Q점. 자, A가 2다 보니까 Q점은 4, 이렇게 되겠지? 아니다, 0, 이렇게 되겠구나. 0, 이렇게 될 거고 F0은 0주분 마이너스 2. 이 점에서 L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L1이잖아, 지금. 맞아? 이게 L1이니까
직선의 방식을 잡아야 된다는 소리지. L1이라는 직선의 방식을 잡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그 길이를 알 수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2, 이거야.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F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18 마이너스 2면 30이고 20이지 그지? 이렇게 될 거고 합성의 기울기는 미분한 요 녀석에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지? F 프라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필요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집어넣어주면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지워지겠지 그지? 마이너스 9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이고 마이너스 2,20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9에 x 플러스 2 플러스 20 즉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앞쪽으로 다 넘겨주면 l은 9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맞아? 즉 거리 d는 루트 9, 8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그대로 들어가되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즉 루트 82분의 4가 되지 제곱했으니까 d제곱 82분의 4, 4, 16 위아래 2로 나누면 41분의 8 맞아?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 한 장을 그려서 이 형태를 여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그려서 유출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뽑아낸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의 흐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다음 걸 잡아야 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점과 직선사의 거리. 됐어? 점 30, 44 자,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에서 증가한대. 이거는 증가 관련 이야기는 뭐야? 증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아니 정확하게 크거나 같다. 증가하니까. 맞지? 증가하니까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어디에서? 모든 실수였어. 맞지? 자, 그러면 f'x는 요 미분하는 거니까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8a-a제곱이지 그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에서? 모든 실수였어. 그럴 때 어디만 쳐다보냐면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야. 여기만 쳐다보는 거야. 이거만 쳐다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함수로 봐야 된다고. 이거 어디로 블록한 함수야? 아래로 블록한 함수지, 그치? 아래로 블록한 함수인데 걔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게 0일 때, x축, 이게 0일 때 0보다 큰 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작은 상태여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같을 때도 지금 존재하지, 그치? 그러니까 같다도 있어. 응?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석이 제일 어려워.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 자, 4번에는 a제곱 마이너스 ac지, 그지? 3에 8a 마이너스 a제곱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3, 8에 24a 플러스 3a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4a제곱 마이너스 24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4a에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지, 그지?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정수 a 값의 합 0, 1, 2, 3, 4, 5, 6입니다. 합은 21. 요거 미분하는 거 요거를 잘 해요. 요것만 봐서는 안 돼. 문장의 흐름과 지금 쓰고 있는 그 문맥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가져가야 돼. 됐어? 자, 다음 40 이거 똑같은 얘기야. 아까 거랑. 뭔 소리냐면 3차 함수가 있지, 그치? 3차 함수가 있는데 접해보면 위에 참 A, B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임의의 두 실수. 이게 임의의 두 실수는 모든 실수거든. 거기서 x1이 x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대. 그럼 뭔 소리야?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야. 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고 이 녀석은 여기다 대입하면 등식은 성립한다. 이 소리.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이 녀석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에서? 모든 실수에서. 이해돼? 45번은 44번과 같은 문제. 그래서 거기다 써놓는 게 좋을 거야. 45번은 44번과 같은 문제. 또 47번. 자,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이 문제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100% 유추하는 방식이야. 유추하는 방식이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 자, 봐봐.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 맞지? 그러면 fx는 대충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 세제곱 플러스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첫 번째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여기 지금 미지수가 몇 개인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총 3개인데 주어지는 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건 풀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문제는 100% 유추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녀석이 3을 넣으면 0이 된다의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x는 3이 fx는 0의 뭐다? 근이다. 이렇게 바뀌어. 근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x-3하고 나머지 뭐
뭐씩 이렇게 나머지. 근데 이게 몇 차식이야? 2차식. 이런 방식의 식이 되는 거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거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뭐 이렇게 쓸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의 형태로 이렇게 됐어요. 그치? 2차식이 나는 거야. 그런데 x 플러스 3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지, 그치? 맞지? 잘 봐봐. f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는 몇 차식? 2차식이 될 거거든, 지금 이게. 그게 0보다 크다가 될 거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전체가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함수로 얘기해야 됩니다. 4차 함수지, 그치?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는 근을 몇 개 가져? 4개 가잖아, 지금. 4개를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고? 마이너스 0이고 그 중에 하나가 3인 거야. 맞아? 그럼 대략적으로만 그려도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지금. 근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녀석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 뭐야? 그럼 무조건 이 값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려면 지금 현재식에서 x 플러스 3이 하나 더 있으면 올라오죠. 왜? x 플러스 3의 전체 뭐가 되니까? 제곱이 되니까. 전체 제곱이 되니까 이런 방식의 흐름이 시작. 근데 그때 3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을 거야? x 마이너스 3도 하나 있어. 그러면 요렇게 된다. 100% 유추로 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나는 거야. 어떻게?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3. 아니야, fx. 근데 그 fx에 무슨 값을 더했어? 극대값 더하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되겠네. 그치?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3.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맞지? x 마이너스 3 묶어주고. x 마이너스 3에 2의 x 플러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3. 여기는 2x 플러스 1이고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고 3x 플러스 3이 되지, 그치? 그러면 3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될 거야. 맞아?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최고차이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맞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무슨 값? 여기 값이지, 그치? 그러니까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 즉 f 뭐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가 30 이렇게. 돼? 아마도 이 문제가 어려워. 이 문제가 어려울 거야. 왜냐면 이건 그래프의 형태를 잘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맞는 거냐면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내가 문제를 풀이할 때 그림을 그릴 거잖아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지. 숙제를 빨리 하기 위해서 숙제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도 안 그리고 식만 쫙 썼어. 그럼 빨리 하는 게 맞겠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맞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쫙 풀었단 말이야. 그럼 뭘 또 연습을 해요? 그림 그리는 연습을 또 해야 돼. 또 그림 그리는 연습만 하면 안 되는 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함수가 왜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는지를 또 판단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3번, 4번 정도의 이 텀이 이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야 그래도 함수에서 미적분에서 어느 정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이할 때마다 그 문제 좀 특이한 형태의 그림이나 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
그 문제를 자꾸 보고 아 형태가 이런 거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이런 방식으로 문제의 흐름을 쳐다보게 되면 그 세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작업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저학년권에 대한 선행은 솔직히 난 믿지도 않아. 대부분의 선행이 뭐게? 그냥 문제를 푸는 행위지, 그치? 그 내용을 배웠어? 그 내용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었지, 그치? 그러니까 풀기만 한 거지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이걸 안 따진단 말이지. 이걸 아니 숙제를 많이 내도 안 따지고 숙제를 적게 내도 안 따져. 원래 이 얘기를 해주거든. 자, 숙제가 좀 적게 나갈 거야. 대신에 그거 좀 한번 잘 보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하면 완전 무시해버려.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라고 봐야 돼. 그래놓고는 다음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같은 문제 가지고 두 번, 세 번을 계속 반복시키는 이유가 그 문제를 풀리는 개념보다는 그런 문제를 풀이할 때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두 번, 세 번을 문제를 풀려야 비로소 선행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행, 한 번의 선행을 통해서 확실한 그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생각해보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고 풀어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의 흐름을 확인했을 때 이런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야만 실제로 비로소 문제를 풀이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계속 문제만 여러 개 풀던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고3이니까 그리고 초반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지금 했던 문제들 중에 그래 틀린 건 다시 하는 게 맞아. 뭐냐? 문제는 맞은 거야. 맞은 거야. 자, 지금 맞은 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풀었어. 근데 자기 식하고 똑같아. 그림도 똑같이 그렸어. 그러면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냥 한 번쯤 읽어보는 것만 끝나면 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제대로 읽어보고 그림도 다시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고 흐름도 다시 한번 보고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 거는 이제 끝난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다음 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뭔 말 하는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 초반에 이걸 못하면요 후반에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수학은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라서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수학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 후반부에서는 수학은 그냥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뭔가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는 연습.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제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처럼 암기 형태. 국어가 암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국어도 암기거든. 영어도 암기고. 그지?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후반에는 그렇게 그냥 문제풀이 어느 정도 끝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난이도 있는 것만 좀 다룰 수 있게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게 좋다.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국어나 영어가 암기 과목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야. 1학년, 2학년 때 점수 잘 나오던 애들이 고3 가면 점수 안 나와. 이유가 뭔 줄 알아? 고3 올라가면 국어하고 영어 안 했던 애들도 다 하거든. 왜냐면 그게 수학보단 쉬워서. 그러니까 다 달려드니까 그 점수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점수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경험들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항상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 남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솔직히 잘 안 쓰는 새끼들이 대부분인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야, 너 저기 수학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과목 괜찮니? 그러면 항상 한다는 소리가 영어는 뭐 한 2등급 정도 나오니까 괜찮대요. 괜찮대.
그래서 그것도 뭐 한 2등급, 3등급 그 사이 나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오를 거다 이거지. 계속 배우면 나중에 가면 오를 거다. 근데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수학 공부하는 거, 수학이나 과학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논리를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언어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 왜? 읽기만 하면 돼. 물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건 암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얘는 뭐 암기 안 했냐? 부분적으로 암기하긴 했지만 그게 암기한 게 100%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는 애들이 국어하고 영어 쪽에 다 몰려. 다 몰리거든. 문과 계열 애들은 근본적으로 하게 되지, 그치? 이과 애들도 이제 국어나 영어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이 이제 어쨌든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막 몰린다. 그럼 이제 점수대가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해. 그럼 막 3, 4등급까지나 내려가는 거 봤어. 4등급, 5등급까지 내려가는 거 봤어. 2등급이었던 애. 뭐 이거지. 2등급이었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해. 그지? 불안해. 근데 불안함만 가지고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야. 불안만 하니까. 더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의 포기 단계까지 오는 거지.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 단계까지 오니까 더 떨어지니까. 이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밸런스 잘 맞추라고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학년 때는 수학을 조금 포인트를 많이 맞춰주고 고학년 올라가서는 그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줘라 이렇게 얘기를 애들한테 하는데 문제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엄마들이 문제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선생님 초등학교 때 여선생님인 경우와 남선생님이 다른 거 아냐? 초등학교 때 여선생님하고 남선생님이 있으면 숙제를 주는 방식이 달라. 여선생님은요, 이제 과목 있잖아. 이렇게 줘. 조금씩이라. 그러니까 하루에 매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줘. 남자 선생님들은 안 그랬어. 남자 선생님들은 한 과목 이렇게 줬어. 몰라.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고학년이 되니까 그게 아닌 거야. 고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내가 들었던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학원을 그만두겠대. 그때 이제 종합학원 다닐 텐데, 학원을 그만두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혼자 한번 해보겠대.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랬더니,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과학 1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씩 하겠대. 이게 되겠니?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되겠대. 딱 3일 했대.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왔거든. 네가 생각한 대로 했니? 그랬더니 3일은 했대. 근데 그렇잖아. 수학 문제가 앞에는 쉽고 뒤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쉬우니까 1시간이면 한 30문제 정도는 푸는 거야. 뒤에 가니까 1시간 내내 풀었는데 뭐 3문제? 여기 푸는 거야. 나가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지치니까 어떻게 해? 지치면 어떻게 해? 야자 10시까지. 6시부터 10시까지. 어떻게 해? 자. 웃기는 거 뭔지 알아? 잤지? 10시 일어났지? 그럼 상쾌할까? 아니야, 찌뿌둥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 인상 빡 구기고 들어가지, 그치? 엄마가 보면 무슨 생각 들어? 피곤하게 공부하다 오면. 그게 진짜 웃기는 거야. 그게 진짜 웃기는 거야. 그게 되겠냐? 그래서 했더니, 될 줄 알았대. 그게 어떻게 될 줄 아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게 될 것 같았니? 그때 이제 종합반이라고 하잖아요. 4시부터 하는 종합반이었거든요. 국영수 과를 하는 종합반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일주일 내내 오는 학원이어도
수학은 월수 금으로 나간다. 2시간씩이라 지금. 그렇게 나간단 말이야. 되냐고 그게.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저학년 때처럼 그렇게 한다고. 특히나 엄마들이 기억이, 나도 이제 엄마들, 부모님들 나이쯤 됐으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뭐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면 다 기억이 언제 기억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 요때는 공부 어떻게 했다고? 똑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똑같이 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 애는 몇 살이야 지금? 고등학생이지 그치? 하지만 똑같으니까, 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시켜야겠지 그치? 그러다가 아작난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애들은 나름 지가 생각이 있어서 저항하는 애들은 저항을 해. 근데 대부분이 안 그렇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항상 가끔가다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조금 좀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이게 나로서는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부모님들 잘 안 보더라고. 그냥 학원 잘 다니고 있어요. 학원을 다니는 걸 잘 보는 게 아니라 애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그냥 학원 잘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엎어진다. 잘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고3이라서 얘기하는 거야. 고3들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 간혹 하는데 고3이기 때문에 더 이상 터치 못해. 니네 공부를. 니네가 해야 되는 상황이야. 맞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공부를 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도 설마 하니 초반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마지막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못할 거라고.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수학은 조금 많이 해두고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그쪽으로 가면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국어나 영어 이쪽에 좀 더 많이 포인트를 갖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오케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려는 줘야 되기 때문에. 자, 또 다음. 이거?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니? 극대값을 갖는 거 맞아? 극값을 갖는 거 아니야? 3차 함수인데 어떻게 극대값을 2개를 갖지? 몇 번이지? 극대값이 아니라 극값. 극값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극값으로 극대값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니네 문제풀이를 극대값으로 했을 거야. 그럼 맞아. 그 다음에 또 48. 이 녀석도 지금 봤던 거랑 되게 유사하긴 하네.
아, 이 문제는 전형적인 근해분리네. 자, 봐봐. 함수 fx가 있어. 근데 그 녀석이 x는 p랑 x는 q라고 하는 극값을 가져. 극값을 두 개 갖는다는 소리지, 그치? 맞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극값을 두 개를 갖는다라는 소리는 f'x가 0이다 할 때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근은 여기 있고 또 하나의 근은 여기 있다는 거거든, 지금. 그럴 때 A, B의 순서쌍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3b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얘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야, 그치? 근데 능력이 되는 근이 몇 개라고? 두 개라고. 이 녀석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만나게 되는데 얘가 p고 얘가 q라고. 근데 bq의 위치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사이에 있다. 그 값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녀석이 성립을 하려면 이거지. 근해분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근해분리. 근 자체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지금 이게 지금 f'x거든 지금. f'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또 0을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작아야 돼. 또 1을 넣었을 때는 0보다 작아야 되고 2를 넣었을 때는 0보다 커야 돼. 그런 상황이 있어. 뭐야? 근데 같다가 들어가 있지 지금. 같다가 들어가니까 얘가 집어넣었을 때 0이어도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f'-1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고 f'0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맞지? 고 이렇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돼요. f'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고 f'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한번 첫 번째. f'-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라임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아니다 3 플러스 6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지,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잠깐 스톱. 잠깐만 스톱. 잠깐만 0 집어넣었을 때 a, b는 실수. 이 문제 못 풀어. 니들 못 푼다고. 이게 아마도 방식이 이 방식이 아닌 걸로 나왔어. 맞지? 지금 왜 못 푼다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문제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에 있었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를 끌고 들어가요. 이게 어디 있냐면 저 도형의 이동 있지. 도형 이동 바로 뒷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걸 끌고 들어가야 돼. 이거 가지고 그림 그려서 해당되는 거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내용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걸 풀 수가 없어. 오케이? 자, 이건 버리세요. 시원하게 버리세요. 자, 다음 49번. 49번도 유추 문제야.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추 문제야.
자, 봐봐.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fx는 4차 함수야. 4차 함수야. fx 4차 함수이고,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유형.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유형. 일반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 내려갔다가 0이 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 그것조차도 0도 안 되면서 살짝 꺾였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되는, 이게 fx의 유형이고 4차 함수의 유형이고, 이럴 때 f'x는 여기가 극값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3차 함수를 갖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0이 된다고 그랬지, 그치? 여기를 지나고 올라갔다가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되고, 여기에서는 요것만 지나고 0이 안 되지, 그치? 맞아? 그러면 지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원래는 이쪽에다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저렇게 그린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3차 함수의 형태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런 방식으로 플라임에서. 자, 그런데 문장에서 뭐라고 되냐면 f'x는 0의 실근이 뭐라고? a, b, c 뿐이네. 3개밖에 없대. 그러니 이거겠네. 맞지? 근데 이건 줄 알고 가만히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A, B, C가 전부 다 뭐하면 같으면이라고 얘기했네. 맞지? A, B, C가 같다면이었어. 그럼 이건 근이 몇 개라는 소리야? 하나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3개의 그림 중에 근이 하나인 건 뭐가 없어? 플라임식에서 근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지. 맞아?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때 fx는 이거지, 그치? fx의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맞는 거지, 그치? 유형을 쳐다봐. 두 번째는 A와 B가 같은 상태고 C는 달라. 그러면 근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2개 있다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2개 있는 상황이 여기야. 여기. 특히나 A와 C가 여기 중근이 하나 있어. 맞냐? 그런데 C가 0보다 뭐해? 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FC가 0보다 크대. 맞지? C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지금 얘가 C라는 소리잖아, 지금.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소리잖아. 그럼 함수가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러니 실근은 존재하지 않겠지. 맞지?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알았어. 자, 세 번째. A, B, C가 서로 다른 상태야. 이렇게 다른 상태지, 그지? 근데 FA랑 FC를 곱했을 때 0보다 뭐가 돼? 작대.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소리는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방정식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자, 다시요. 자, 봐봐. 1차 함수 이렇게 돼요. 2차 함수 여기서 꺾어. 3차 함수 여기서 한 번 더 꺾어. 4차 함수 이 개형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4차 함수 요거 설명을 다시 할 테니까 잘 들어. fx는 그러니까 4차 함수의 형태는 이런 방식의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2개의 엉덩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고
양쪽이 똑같은 것도 괜찮은 거야. 어쨌든 이런 방식의 그림이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fx인 경우 f 프라임 x를 하면 프라임이 접근의 기울기가 0일 때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가 x축 근으로 접힐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서 4차함수 미분하면 3차함수 되지, 그치? 3차함수. 하나, 둘, 셋, 3차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 이해돼? 되겠어? 오케이. 또 이거 말고 이렇게 0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 이것도 4차 함수거든. 이것도 4차 함수거든. 근데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4차 함수 존재한다.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림을 많이 안 그려봐서 그런데 이 그림을 지금부터는 조금 그려보라고. 그냥 식으로 해서 답 찾지 말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이거 아니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반대쪽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번에는 저쪽하고 반대로 그랬지. 요렇게 했다가 여기서 0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기도 극값을 갖겠고 여기도 이제 0이라는 값을 갖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4차함수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0이 됐다가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또 양수지, 그치? 즉 내려왔다가 또 다시 위로 올라가요. f 프라임이 그러다가 다시 이걸 지나 이렇게 4차함수 3차함수 이해돼? 무슨 소리지? 이게 플라임 함수야 지금 3차함수. 이렇게 0이 되는 상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0이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어. 함수가 내려오긴 왔는데 0은 안 되고 살짝 꺾였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 이것도 4차 함수야. 물론 반대쪽 그림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양수였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양수로 올라가는 거지, 그치? 플라임상에서는 이렇게 양수였는데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양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왜 꺾이냐? 꺾이는 게 아니라 내려가겠지. 그래, 3차 함수. 이거 4차 함수잖아. 이거 3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 얘가 4차. 미분하면 얘는 3차. 3차 함수의 형태가 하나, 둘, 셋, 3차. 이해돼? 자,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야. 4차 함수는 이런 거지. y는 x, 4제곱 함수죠. 그런 경우는 여기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지, 그치? 함수가 이렇게 오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왜? 4차고 이건 3차. 이해돼? 되겠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A, B, C 세 개뿐이다. 여기가 A, B, C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 C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A, B가 없어. 값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도 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야. 기억만 보면 A, B, C가 모두 같으면 A, B, C가 같다는 건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치? 여기서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건 이거 두 개거든. 그때 fx의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fx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될 텐데 여기 극대가 없잖아. 위로 올라가고 이러는 거 없잖아. 이해되니? 자, 두 번째. A와 B가 같은데 C가 다르다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지금 이거 같으면 A, B, C 순서로 될 텐데, 순서대로 됐을 텐데 A가 여기고 C가 여기, B, C가 여기 있는 거야. A랑 B가 같으니까 여기가 A랑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구나. 여기가 C겠구나. 맞아? A가 C보다 작아? A가 C보다 작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그림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C예요.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그림과 이거 반대인 그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맞아? 근데 요거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이냐 이 그림이냐 판단해야 된다. 식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림의 형태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여기 C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0보다 큰 거니까 H. 그치? 이거는 A, B, C가 다 순서대로 써있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요거나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F, A, A를 넣었을 때 이 값하고 C를 넣었을 때 이 값이 지금 0보다 작대. 그러면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렸지,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C니까 이렇게 그렸지, 그치?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지. X축. 얘가 음수, 얘가 양수. 맞지? 그러면 서로가는 루트를 됐어?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니까 머리 아파. 이런 거 할 때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리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런 원리보다는 공식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저 원리를 버리는데 자꾸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이도가 높으면 원리를 쓰게 돼 있어. 난이도가 높으면 원리를 쓰게 돼. 그래서 옛날에 가르쳤던 애들 보면 웃기는 게 일품을 풀리잖아? 일품을 풀리면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세 개가 있는데 스텝 1은 쉬우니까 풀어. 스텝 2에서 질문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근데 스텝 3에서는 질문이 거의 안 나와. 이유가 뭐야? 얘가 계산 중심으로 갔으면 그때 당시 애들이 계산 중심으로 갔으면 스텝 1과 스텝 2는 푸는데 스텝 3를 못 풀었을 거예요. 근데 난 수업 방식 자체가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거에서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계산의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건 알려주면 되는데 이건 원리니까 그냥 원리대로 그림 그려서 따라가는 거야. 도리어 난이도 높은 문제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론적인 그 내용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저학년들한테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습관 때문에 저학년 때 이렇게 배웠던 습관 그냥 뭐만 배우면 그냥 연산해가지고 숙제하는 그거에만 이제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난이도 높은 문제는 아예 풀지 못해. 그래서 간혹가다 엄마들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 저희 애가요 선행을 다 했는데 난이도 조금 높은 부분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아이는 계산은 할 줄 알지만 이론을 모른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없이 계산 문제는 되게 잘 푼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런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아이는 이론이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론 중심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진짜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야. 이론 중심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더 어려운 문제, 또 더 어려운 문제, 또 더 어려운 문제.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대가 터지죠. 수학이 점점 싫어질 거예요. 죽을 만큼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행 너무 많이 하는 거 진짜 안 좋다고. 할 때 옹골지게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선행하는 건 진짜 안 좋다고. 능력 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 저희 아이는 능력이 돼요. 저희 아이는 능력이 돼요. 어머님 아이가 능력이 안 될 텐데요. 그럼 이제 기분 나빠? 그치? 기분 나빠. 자, 다음. 뭐야, 더 있냐? 잠깐만, 우리 더 있냐?
거의 끝난 줄 알고.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어. 2시간 내내 떠니까 힘들어. 자, 앞에 거 정리 좀 하고, 알겠지? 정리 좀 하고. 이제 슬슬 저거 좀 준비 좀 해. 이제 슬슬 수특 좀 준비해. 뭐야?